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동료가 시키는 걸 따라가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만 가득 담아둔 채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 며칠째 결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한 메뉴 선택부터 이직, 연애, 거치 문제 같은 중대한 결정까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숨이 턱 막히고 결정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당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심심풀이에서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결정장애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학적 이유를 풀이해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결정을 미루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과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와츠는 현대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선택의 역설로 설명합니다. 과거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뇌는 각 선택지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느라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죠. 내가 고른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선택의 즐거움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정장애는 당신의 지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뇌가 보내는 방어 신호입니다.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택이란 단순히 하나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과업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뒤따를 후회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사결정 마비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분석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실행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하죠. 당신이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그만큼 당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꾸려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실패를 두려워할 만큼 현재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죠. 짜장면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짬뽕의 얼큰한 국물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나머지 매력적인 대안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버리는 행위입니다.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은 선택한 것에서 얻을 이득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옷을 사면 저 옷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이 회사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뇌는 손실을 이득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일종의 정서적 손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와츠는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선택지 중에서 단 하나의 최고를 찾아내려는 극대화자와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면 기분 좋게 선택하는 만족자입니다. 결정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은 대개 극대화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 가장 완벽한 여행지, 가장 후회 없는 직장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극대화자들은 만족자들보다 훨씬 더 불행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골랐어도 어딘가에 더 좋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리뷰를 뒤지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최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질병인 포모 증후군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매일 목격하다 보니 나의 선택이 타인의 선택보다 뒤떨어질까봐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뒤처지는 신호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뇌는 이 거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단 유보라는 전략을 취합니다. 즉,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실패할 가능성을 잠시나마 뒤로 늦추려는 뇌의 눈물겨운 방어작전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는 건 결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실패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결정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정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부터 들기 시작하듯 아주 사소한 것부터 빠르게 결정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5초 법칙입니다. 점심 메뉴나 쇼핑 아이템 같은 사소한 고민이 시작될 때 마음속으로 5, 4, 3, 2,
1. 숫자를 세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뇌가 후회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분히 좋은 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기준에 7, 80점만 충족하면 바로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만족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적당히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쩌지? 라며 후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후회는 선택 자체의 결과라기보다 선택하지 않은 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비용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보느냐이지 가지 않은 길의 풍경을 상상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린 모든 결정은 그 당시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나였으니까. 라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능 시험지처럼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 도화지에 나만의 색을 칠해가는 과정에 가깝죠. 결정장애로 부러워하는 당신은 사실 그 도화지를 누구보다 예쁘게 채우고 싶어하는 진지한 예술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다 붓조차 들지 못하면 그 도화지는 영원히 빈칸으로 남게 됩니다. 조금 번져도 괜찮고 색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모여 당신이라는 고유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 대신 이 선택으로 나는 무엇을 배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깊은 마음을 풀이하며 당신의 일상을 응원하는 시간, 심심풀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결정의 기로에서 망설이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맑고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망설임 끝에 내린 당신 오늘 모든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